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 커브입니다. 브릿지란 말 자체가 이제 다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스무스하게 그리고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연결하는 곡선 생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오브젝트가 있고 엔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스타트 쪽에 보시면 섹션 오브젝트가 있고요. 엔드 쪽에는 데이터하고 팩트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섹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커브를 말하는 겁니다. 커브나 엣지, 시트 바디나 솔리드 바디 엣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것은 페이스, 면이라든지 포인트, 그리고 데이터면이니까 결국은 평면, 팩터니까 방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더라고.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에만 이 브릿지 커브가 생성된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그렇죠? 두 개의 어떤 원통이 있는데 이런 빨간 선 있죠. 교선을 구한 다음에 이 선과 선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새로운 곡면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가로선을 이용해서 세로선인가? 예, 이 가로선을 이용해서 곡면을 만든 다음에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상을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물론 스케치 내에서 연속선을 부여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브하고 데이터 평면하고 어떤 연속성을 부여해 가지고 대칭했을 때 가장 최적으로 대칭 형상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대칭 형상을 제작할 때도 이 브릿지 커브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떨까요? 이런 원통 형상의 중간 포인트 있죠. 포인트에서 벡터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 커브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선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런 곡면이 있습니다. 곡면의 엣지에 대해서 이미지 지점에 평면을 만들고, 그러면 평면하고 이 곡면하고의 어떤 교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교선하고 커브의 각 지점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브릿지 커브를 생성해서 이 커브들을 쭉 연결하는 새로운 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기능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커브 중에 하나죠.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 커브 01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커브 중에서 브릿지 커브 리셋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가장 우리가 무난하게 쓰는 섹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섹션 커브요. 자, 이 선이랑 우리가 NX에서 커브를 선택할 때 커브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찍느냐 오른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쪽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오른쪽을 찍고 이쪽은 오른쪽 찍겠습니다. 다음 셀렉션 커브 엔드 오브젝트를 찍으면 되는데 마우스 여기를 찍으셔도 되고요. 이 단계에서 가운데 휠 버튼 가지고 빈 공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오죠. 이쪽은 왼쪽을 찍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부드러운 커브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방향성 반대입니다. 화살표 두 개 있죠.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힘이죠. 힘이고 이쪽에 방향성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방향성이 반대가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거 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예, 여기 또 더블 클릭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뻗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보면서 작업해보죠. 커넥티비티라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라고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을 반대로 할 때 이거를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점 있죠. 점을 끌어가지고 반드시 끝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부장은 없죠. 중간 정도에서부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잡아야겠죠. 이 커브, 이 뭐랄까 직선 있죠. 이 직선의 어느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이 스타트 쪽은 이쪽에서, 엔드 쪽은 이쪽에서 잡는 겁니다. 엔드 쪽은 여기 있어요. 자, 스타트 쪽 한번 보죠. 자, 먼저 포인트 연속성을 보겠습니다. 포인트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이 직선하고 이 브릿지 커브하고 끝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뭐 서무사가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뭐 이쪽이 포인트고 이쪽이 포인트면 어떻게 됐으면 거의 직선이죠. 뭐 직선입니다. 직선. 그렇죠? 자, 근데 이쪽은 뭐 탄젠시하게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위에 일자가 하나 붙죠. 그리고 컬베이츠 하면 두 개 붙습니다. 손 플로어 하면 세 개 붙죠. 그러니까 이 G란 말은 Geometrical Constraint,
기하학적인 어떤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성이 G0에서 G3으로 갈수록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촉감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만든 다음에 촉감적으로 이렇게 무지를 봤을 때 G1부터 G3까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어떤 제품의 어떤 최종 결과물, 우리가 곡면을 만드는 얘기는 곡면의 두께를 줘가지고 어떤 솔리드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제품의 설계한 데 있을 향후 그 이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연속성을 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본다 그러면 탄젠시라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 위치를 잡는 거죠. 아크랭스, 예, 10mm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엔드점에서 10mm 들어온 지점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절대 단위로 하는 거고요. 퍼센트란 비율로 하는 거죠. 뭐 30% 지점 아시죠? 예. 자, 파라미터라는 것은 뭐죠? 제가 포인트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커브의 어떤 생성 원리에 따라서 얘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뾰족한 스플라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직선 구간이 있을 거고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꺾이는 부분에서는 점이 좀 더 쫌쫌하게 찍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점이 덤성덤성 찍힐 겁니다. 그런 어떤 생성 원리에 따라서 포인트 비율을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일 때는 이거라든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아크랭스라든지 또는 퍼센트 아크랭스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 여러분이. 그리고 스로 포인트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점을 찍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점을 잘못 찍었나요? 그렇죠? 점을 찍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아크랭스로 하시겠습니다. 0 지점으로 이쪽을 찍었으니까 0이 되겠죠.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 쪽을 반대로 한다면 이쪽이 0이 되겠죠. 이쪽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퍼센트로 했을 때는 100%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다시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탄젠트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탄젠트하게 나오는 거죠. 퍼텐디큘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 벡터. 저는 이 면을 한번 찍어보죠.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반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탄젠트라는 게 낫겠죠.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젠트하게 나와서 엔드 쪽도 탄젠트하게 들어가는 거로 너무 그렇죠? 이상하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살표가 너무 많으니까요. 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이프 컨트롤입니다. 탄젠트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뻗쳐나오는 힘.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뻗쳐나오는 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쓴다 그러면 1, 1 정도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자, 뎁스 스크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뎁스 변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류 찌그러지는 정도.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는 좀 이따 한번 보죠. 자, 탄젠트로 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본다 그러면 디폴트 값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해서 커브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 부분은 좀 숨겨놓고 보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커브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브릿지 커브 리셋 하고요. 이쪽 커브에서 나와서 두 번째 커브는 이쪽 커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탄젠트하게 나오겠습니다. 어플라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있죠? 탄젠트하게 나와서 탄젠트하게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세 번째는요. 네 번째가 되나요? 나와서 들어가는 거로.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브릿지 커브가 생성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생성된 커브를 활용하셔가지고 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에 보시면 스로 커브 메시라고 있습니다. 리셋하죠. 프라이머리 커브 있죠. 저는 이쪽 엣지에서 나와서 이쪽 엣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엣지는 이 원 시트 바디의 엣지가 되겠죠. 자, add new set 누르시고 두 번째 커브를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프라이머리가 끝났습니다. 세컨더리 크로스 커브 있죠. 크로스 커브에서 첫 번째, 만약에 이 브릿지 커브를 잡으실 때요 순차적으로 잡아야겠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순차적으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지그재그로 얘 찍었다 얘 찍었다 얘 찍었다 얘 찍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찍었으면 오른쪽에, 왼쪽을 찍었으면 왼쪽에, 그래야지 면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 이쪽 찍고요.
자, 이렇게 이 탄젠트 커브로 되어 있으니까 쭉 다 나가죠. 지우겠습니다. 싱글 커브로 하죠. 자, 이쪽 하나, add new set, 두 번째 거, add new set, 세 번째 거, new set, 네 번째 거. 다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만 만들어 있죠. 4분의 1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dd new set 한 다음에 첫 번째 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3이 또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기존에 면하고 연속성이 있어야겠죠. 네, 탄젠트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브릿지 커브 만들 때 제가 탄젠트 연속성을 줬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기존 면하고도 탄젠트 연속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맞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뭐 컬베이 차이 주고 이쪽하고는 면하고는 탄젠트 연속성 주는 거는 별로 좋은 모델링 기법이 아니라고 보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프라이머리, 퍼스트 프라이머리 탄젠트로 하시고 면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라스트 지금 두 개 있었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퍼스트 프라이머리가 되겠고 얘가 프라이머리 커브 2가 라스트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탄젠트 한 다음에 이 면을 찍어주면,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게 솔리드가 아니니까요. 시트로 하면 OK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거를 우리가 브릿지 커브를 쓰지 않고 일반 뭐 스케치의 어떤 스플라인 기능을 쓴다 그러면 면 만드느라고, 면의 방향성 잡느라고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커브 중에서요 브릿지 커브에 보시면 특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조명 하시다 보면 맨날 이 부분을 반경 R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브릿지 커브로 나와서 브릿지 커브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 부분이 물론 뭐 딱 반경 R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파라볼라, 포물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원축 곡선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코닉입니다. 아이고, 어디로 왔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양을 조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커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조명 같은 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시면 그걸 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런 거 설계하실 때 브릿지 커브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커브란 건 뭐냐면 결국은 모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만들어 보죠. 좋아했어요. 자, 저는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 가지고요 간단하게 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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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런 선 따라 흘러가게 하고 싶고요. 자, 브릿지 커브가 생성되는 브릿지 커브가 리셋하고요.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잡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장 최적화돼서 흘러오는데, 여기서 이제 템플릿 커브 하신 다음에 커브를 찍어 보시죠. 그럼 그 커브 따라서 흘러옵니다. 커브하고 100% 똑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브의 형상에 따라서, 그렇죠? 자, 이 점을 위로요.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옮길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찍고 이렇게 이쪽으로 찍고요. 위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밖으로 벗어나면요 이렇게 하면 가끔씩 커브가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기존에 어떤 형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떤 엣지 같은 거를 모태선으로 해서 그하고 최대한 공률이 유지되게끔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커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커브, 브릿지 커브를 생성할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지워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브 중에서의 브릿지 커브에서 이 섹션 대 섹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브젝트 대 오브젝트 뭐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브젝트란 결국은 뭘까요? 이 포인트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쪽에 이제 평면이 하나 있죠. 자, 포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터섹션을 해볼까요? 자, 이 평면 있죠. 평면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브, 이 커브를 잡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이 하나 생성되겠죠. 오케이. 그 점이랑 두 번째 오브젝트 해볼까요? 오브젝트 이 선이랑, 자, 오브젝트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오브젝트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오브젝트 이렇게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섹션을 하셔가지고 이쪽을 잡으면 이 점이랑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나요? 그렇죠? 자, 템플릿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매그네티드라면 이렇게 연속이 되겠죠? 물론 이쪽은 어떠세요? 그냥 포인트죠. 근데 이 면하고 연속성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커넥트 스타트에서 탄젠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탄젠트의 방향성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죠. 이쪽 방향을 잡으면 이쪽 방향성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 원의 센터 있죠. 이 센터랑 연결하고 싶습니다. 브릿지 커버 하셔가지고요. 이쪽에는 섹션을 잡고요. 이쪽에는 오브젝트를 잡는데 포인트 생성하셔가지고 원의 센터, 서클의 센터 오케이 하면 이렇게 연결 들어오겠죠. 얘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근데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엔드 있죠. 네, 엔드 쪽에서 탄젠트라면 방향성에 찍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게 되는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라는 것은 결국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다이로그가 있는 거 보니까요.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여기저기 평면이 있습니다. 이 커브들이 쭉 있어요. 이 커브를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대칭 복사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공면을 만들고 싶어요. 자, 브릿지 커브 리셋 하시고요. 이쪽은 섹션입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데이터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디로 자고 도망가나요?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는 와중이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탄젠트하게 나와서 여기는 컬베이츠하게 들어가죠. 물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연속성을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컬베이츠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이쪽엔 탄젠트를 줄 수도 있고요. 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브릿지 커브 또 하나 이쪽에도 커브 잡고요. 데이터 이쪽 잡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든 거는 뭐 하면 됩니까? 미러 커브 하면 되겠죠. 커브, 이 커브를 잡고요. 이 커브, 이 커브, 평면, 이 찍으면 되겠죠?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부드럽게 연결되는 커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다면 상당히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이 평면하고 이 커브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뭐 있냐면 벡터의 관계성을 보는 거죠. 그죠? 브릿지 커브에서요. 이번에는 벡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섹션을 잡는데 이쪽에는 벡터를 한번 보죠. 벡터 포인트 생성자죠. 여러분 벡터 생성자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투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원 포인트입니다. 이쪽이 투 포인트 하면 이게 가상의 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선하고 연결 관계를 보는 거죠. 이 벡터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뭐 상당히 유용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브릿지 커브 01을 한번 열어보시죠. 01을 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검정색 커브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면 상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 부분을 가장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브릿지 커브로 연결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릿지 커브 리셋 하시고요. 섹션 대 섹션이죠. 이 섹션 두 번째 섹션 이거 이쪽이 제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 적당한 위치 잡으시고요. 그렇죠? 탄젠시하게 나와서 탄젠시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잘 보십시오. 아이고 더블 클릭 잘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보면요 이쪽에서 보면 이 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확대해 보시면 잘 안 보이나요? 예. 제가 이쪽을 좀 더 가보자. 이 면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면에 안착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만든다면 나중에 뭐 투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컨스트레인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 면을 딱 찍어주는 순간 이 면에 착 달라붙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도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브릿지 커브 해보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 잡고요. 두 번째 이쪽 잡고요. 그렇죠? 자, 최대한 이렇게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커브
잡고요. 두 번째, 예, 잡겠습니다. 잡아줘야겠죠? 오케이. 제가 두 번째 하면서 이 면을 안 잡은 것 같아요. 면 잡아주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것도 면을 찍어줘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브릿지 커브 다시 한번요. 이쪽 잡고 이쪽 잡고요. 면도 찍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요 면만 안쪽 면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서페이스에서 트림 시트 하면 되겠죠. 리셋 하고요. 시트 바디는 이쪽을 안쪽을 찍겠습니다. 안쪽을 킵하는 거로 해가지고 안쪽을 찍겠습니다. 자, 바운드리 오브젝트 경계선이 되겠죠. 탄젠트 따라서 흘러가게끔 인터섹션에서 스탑 멈추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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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이고, 이쪽이 연결이 안 됐나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캔슬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면 잡힌 거 맞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트림 시트 하겠습니다. 바디 잡고요. 토플러지 이게 통째로 하나로 잡히네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싱글 커브를 하면 안 되겠죠. 커넥트 커브는 안 돼. 요거를 체크해 놓고 잡아야겠습니다. 자, 됐죠? 아, 요 부분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되나요? 예. 이게 뭔가 이상한데. 좀, 원래는 정확히 교점에서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물론 뭐 커브를 나중에 이제 커브에서 트림 커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커브 부분만 남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N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예. 아이고. 여기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쓰다 보다가, 이게 쓰시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브릿지 커버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